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강타한 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두 나라의 사망자 집계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생존자의 이른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약 130시간 만에 20살 여성과 2살, 3살 아기가 잇따라 구조되는 등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현지 시각 11일 기준 사망자가 2만 1,8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측 집계를 합한 양국의 지진 사망자는 2만 5,401명에 이릅니다. 유엔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두 나라에서 적어도 87만 명이 식량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고 시리아에서는 53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 생존자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65살 여성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긴급구호대가 지난 9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조된 생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 긴급구호대가 무너져 내린 건물에서 생존자 1명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1명을 추가로 구조해낸 겁니다. 생존자는 65살 여성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소방청 등 110여 명 규모의 한국 긴급구호대를 피해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안타키아를 구조 활동 지역으로 선정해 지난 9일부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일 파견으로는 최대 규모이고요. 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참 재난에 많은 그런 파견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이 아마 그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이고. 구호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생존자를 구조한 건 이번이 6명째입니다. 활동 첫날에는 70대 중반 남성과 40대 남성 등 모두 5명을 구조했습니다.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인 오늘 오전 현지 시각 6시 30분경 70대 중반의 남성 생존자 한 분을 구조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17일까지 구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기적의 생還소식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외교부는 생존자 유력 구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탐색과 구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를 지원하는 자국의 의료팀과 긴급지원대가 사용하는 기자재를 자위대 항공기로 수송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튀르키예 현지 수송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자위대에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수십 명 규모의 의료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대지진 현장에서는 일상의 삶이 파괴되면서 약탈 등의 범죄가 빈번해지는 등 치안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의 부실 건축 관련자와 약탈 등의 범죄 혐의자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 그 자체인 붕괴 현장. 인력과 장비 부족에다가 영업권의 날씨, 여기에다가 치안 불안까지 현실화하는 등 구조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의식주 자체가 파괴되고 추위와 전염병 등 2차 재난의 물결도 밀려오면서 약탈 등의 범죄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Ne işiniz var burada? Hadi abi çık. Tamam çıkın hadi çık. 독일 구조팀은 안전상의 이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오스트리아 구조팀은 철수를 전격 결정했을 정도입니다. Olağanüstü hal yasasını çıkardık mı? Çıkardık. Niye çıkardık? Bunu istismar etmesinler diye. Bazı yerlerde soygunlar oldu. 유엔은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반군과 투르크 무장 세력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인도주의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People are exposed to diarrheal diseases, people are exposed to other health problems, especially mental health problems. So we will work together.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식량과 의약품 등의 구호품 전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오랜 갈등으로 끊겼던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간 국경도 물품 전달을 위해 35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구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치안마저 흔들리면서 민심이 흉흉한 튀르키예.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의 부실 건축 관련자와 함께 약탈 등의 범죄 혐의자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속이 타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토 동시 가입을 추진 중인 스웨덴과 핀란드인데요. 지진 피해 수습과 5월 튀르키예 대선까지는 가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나흘 전인 지난 2일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는 스웨덴을 찾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동 가입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Last spring, we started our common path to join NATO. This journey must be made hand in hand and in common accord, just like we started it. 앞서 튀르키예는 지난달 21일 스웨덴에서 발생한 투란 소각 시위를 빌미로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와의 나토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30개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최종 동의만 남겨두고 있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절차가 유례없는 강진으로 또다시 표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진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피해 지역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Yaklaşık 13,5 milyon insanımızın yaşadığı 500 kilometre çapında bir alanda etkili olan bu depremin yol açtığı yıkımın büyüklüğü 오는 5월 튀르키예 대선과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나토는 두 나라의 가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NATO stands stronger and more united than ever. And I hope that NATO will become even more capable soon with the accession of Finland and Sweden. 나토는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사업과 관련한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출석 체크만 했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망신 주기 쇼케이스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불렀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답을 못 들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저 출석 체크만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하고 언론 앞에선 민생을 강조하며 수사를 비난하지만 이 대표 과거를 보면 철저하게 반민생, 친업자 행적이라며 어디서 민생 운운하냐고 따졌습니다. 그저 출석 체크만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방탄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 쇼케이스를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곽상도 부자에 대한 유죄 입증도 못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 치중할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벌써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결백하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이상한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김 여사 결백이 드러났다고 방탄에 나섰는데 법원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인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니 결국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첫 주말부터 본선 일정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을 공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고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본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본경선을 앞둔 주말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보수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예비경선 결과를 놓고 당의 안정을 외치는 자신의 의견에 많은 당원이 뜻을 모아줬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경쟁주자 안철수 후보를 대선 욕심 있는 분이라 지칭하면서 집안 싸움 안 나게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안철수 후보는 청년 선거운동 조직을 띄운 데 이어 수도권 당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우위를 지키면서 본경선에서 지지세 확장을 노린 행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지면 대권도 없다고 김 의원이 주장하는 대선주자 당대표 불가로는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은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고. 혁신을 내세운 천하람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본선 전략을 구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SNS에선 대통령 뜻을 공천에 녹이는 세련된 방법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에둘러 날을 세웠습니다. 구태 정치, 줄 세우기, 계파 갈등 이런 거가 지금 재현되고 있으니까 천하람이가 뭔가 좀 개혁해봐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역전을 노리는 황교안 후보도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비롯한 본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첫 주말부터 선거운동 몸풀기 경쟁을 벌이며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 등 본선 일정이 본격화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늘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보폭을 넓힙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늘 경남 사천시와 창원시에서 잇따라 당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원 표심을 공략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의 새로운 변화와 총선 승리 전략을 주제로 당선 시 당 운영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천하람 후보는 자신과 함께 이른바 이준석 사단으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언론인들을 만나 향후 선거운동 계획을 설명하고 황교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 비공개 일정을 진행한 뒤 제주로 이동해 내일 첫 합동연설회를 준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내세우며 이제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소추 가결과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적 부담으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의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튿날 각 부처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맡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곧장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필두로 행안부 지원에 나섰지만 일정 부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 개혁은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데다가 내년에 총선을 앞둔 국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기점으로 불붙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며 오는 5월과 7월 최대 규모의 총궐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를 통한 제도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개혁 드라이브 동력이 될 지지율은 난방비 폭탄,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여파로 2달 만에 30%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1 개혁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래도 올해를 개혁 추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며 돌파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12살 초등학생 A군의 발인식이 어제 인천에서 진행됐습니다. 발인식에 참석한 친모와 외삼촌, 외할머니 등 유족들은 눈물 속에 A군을 떠나보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 출구형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목숨을 잃은 A군은 발견 당시 몸에 멍자국이 가득했는데 이후 계모는 A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는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습니다.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2살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33살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후 사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안전한 전세 구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새로 지은 깨끗한 집, 직장에서 멀지 않은 집,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하다면 집은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게 보니까 근저당 없네요. 집주인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고 하는 거죠. 신축 빌라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감정평가에 의존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다. 감정평가 법인 40개로만 제한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한 금액만 인정해주겠대요. 그런다고 나아질까요? 대부분이 있잖아요. 비교 사례 방식을 하거든요. 빌라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한 건이라도 거래도 그러면 인근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다 똑같이 비교 사례 방식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믿고 지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주고 그걸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 시스템인가요? 빌라 값을 그냥 자기들끼리 감정평가 이런 걸로 해서 막 조절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진짜 막 조절해요. 지어진 연도가 다르고 여기가 안에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원래 비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짜여진 반 위에 세입자 편은 없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귀 기울이기 마련이다. 명함을 보시면 팀장이니 이사니 이런 사람 그 직함이 적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100%는 아니겠지만 좀 의심을 좀 해볼 만하다. 솔직히 저희가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부동산 업자들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중개업으로 등록이 돼서 이제 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같은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신 경우가 아무래도 안전하긴 하겠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작성하려면 있잖아요. 최하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꼼꼼히 설명하면은요, 설명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손이 아닌 발로 집을 구하라고 한다. 제발 앱 이용해서 부동산 이용하지 마십시오. 앱에 올라가는 거 대부분 있잖아요. 분양업자나 대행업자들이 광고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닐 거라고 봐요. 걸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임대 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분양할 수 있는, 중개사 없이 분양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 이제 분양 컨설팅 회사가 보통 끼죠. 중개사 없이. 그런 분들이 이제 매물을 올려가지고 중개를 하기는 하는 거죠. 역전세 시대의 도사리는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저는 사실 전 집에 대해서 제1근저당권자였어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잔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순위를 빼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돼도 제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게 소송으로 가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셨을 때 계약 만료되기 좀 전에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자력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 정부는 전세 사기 관련 예방책과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런 실거래가가 없는 건물들은 시세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시세를 다뤄야 되는데 자꾸 보험 쪽으로 뭔가 혜택을 더 주시려고 하시고 시세를 조작하겠고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나라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데 나라가 좀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전세는 없다. 네,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대부분은 6억 원 이하 중저가에 몰렸습니다. 소득을 따지지 않는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한 올해는 다른 모습일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이뤄진 매매 9건 가운데 6건은 6억 원 이하 거래입니다. 2년 전 가격을 내려오니까 그 실수요자들이 이제 큰 아파트만 선택해가지고 상가를 짓고.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0%대였던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2년 90%대로 올라섰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 기준선이 6억 원이었던 점 등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집값 상승의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쪽이 더 크고 또한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 총액이 작은 쪽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다는 점 때문에 중저가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이 올해 변수입니다. 현장에선 문의가 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목소리입니다. 그전에는 전화도 없었거든요. 금매를 찾는 문의는 있고 지금 구정 전후로 해서 계약들이 지금 급금매들은 몇 개가 됐어요. 주변에 다시 보면. 하지만 아직 금리가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집값이 더 낮아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분위기 반전은 어렵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의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대상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22.2%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어서 당분간 중저가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노조 지부나 지회의 상급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거대 기득권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국회를 찾아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작년 8월 조합원 투표로 전공로 탈퇴를 결정하자 전공로가 조합 임원들을 제명한 데 이어 소송을 반복하며 노조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법보다 하위 개념인 전공로의 규약 규정은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권한 정지는 물론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이에 대해 전공로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공로가 20년간 쌓아온 단체 교섭과 재정 등 각종 노하우를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급단체 집단 탈퇴를 둘러싼 갈등은 포스코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탈퇴를 결의하자 금속노조는 탈퇴를 추진한 조합 임원들을 제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규약상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단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노조 규약이 대거 수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부가 관련 규약이 부당하다고 보고 금속노조의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조직 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공로 선거관리 규정도 시정 대상입니다. 노동조합법 5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16조 1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집단 탈퇴 금지가 사라지면 거대 기득권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올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시설 농가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기름 떨어질 걱정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미리 하는 지원과 함께 복지 기동대를 가동해 혹시 빠뜨리는 가구가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대표적 딸기 주산지 담양입니다. 30억 원을 투자한 서수원 씨는 겨울이 되면 늘 난방비가 걱정이지만 올해처럼 실제 몸으로 느끼기는 처음입니다. 동월 기준 작년에 한 600만 원 정도가 그 난방비로 나왔는데 올해는 약 9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농산물 수치 가격이나 유통 상황에 비해서 이 전기 난방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서 농장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난해 농업용 기름값과 난방비 424억 원을 선제 지원한 전라남도 1월 전기요금 폭탄에 전기요금도 51억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기름값은 이미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인상된 전기요금의 50%씩을 전라남도에서 농어가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난방해야 하는 농민에게는 가뭄 끝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한테는 큰 안도감과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전라남도는 보온 코트 설치와 기능성 필름 교체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산 어촌에서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일러에 쓰이는 등유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등유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려운 가정에도 난방비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은 불뿌리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기동대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기동대는 보일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은 있지만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소하지만 작은 예산 그리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복지기동대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북극 한파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주민들은 어서 빨리 동장군이 물러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달걀을 뜻하는 에그와 인플레이션을 합한 신조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돌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달걀값이 금값이란 얘긴데요. 미국에서 달걀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한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계는 물론 동포들의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달걀 요리를 곁들인 아침 식사를 파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동포 황건우 씨는 요즘 역대 최고로 치솟은 달걀 가격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일주일에 보통 달걀 6,000알 정도를 소비하는데
최근 달걀값이 4-5배는 올라 가게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브렉퍼스트는 계란이 주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계란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손님들한테 가격을 부담하기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처 한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음식을 주문하면 달걀찜을 서비스로 제공해 왔는데 달걀값이 크게 오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계란 한 박스에 보통 288개 들었어요. 그게 한 27발불 하던 것이 지금 150불, 160불 올랐죠. 사실 전에는 이렇게 계란을 화산 계란찜 이렇게 수북히 이렇게 올려줬어요. 근데 계란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렇게는 못 주고.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달걀 12알들이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4.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달걀값이 폭등한 건 지난해 미국에 불어닥친 조류 독감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역에 퍼진 조류 독감으로 폐사한 미국 내 조류는 5,7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것도 달걀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달걀 품귀 현상까지 빚어져 마트마다 달걀 진열대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고 공급 부족으로 1인당 구매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계란이 정말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애들 반찬이니 아니면 뭐 비빔밥 할 때도 계란 꼭 들어가야 되고 뭐 떡국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계란값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최근 들어 폭등된 계란값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많이 팔아도 이렇게 가게 측면에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연쇄적인 물가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빵과 과자 등 달걀을 원재료로 하는 다른 식료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경우 밥상 물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nflation, along with the other prices rising, it diminishes the value of everyone's money and it makes us all poor. It's going to continue for some time. I think at least for another 6 months and maybe till the end of this year.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식탁에 빼놓을 수 없던 달걀값까지 치솟으면서 미국 동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싱가포르 관광 산업이 회복 분위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배로 늘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며 현재 한인 여행업계도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부터 시내 유명 관광지까지 인파로 붐빕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객들로 싱가포르 도심은 활력이 넘칩니다. 지난해 4월 입국 규제를 푼 이후 국제 항공 노선을 늘리는 등 관광업계의 회복세가 시작된 덕분입니다. I landed in Jakarta and I'm heading to Vietnam. But Singapore was, so central that it was a good idea just to stop over here and, make the best out of my trip. It was basically on the way. And if you got the vaccine COVID, you no need to quarantine, and you come here, you no need to wear mask, and easy to come Singapore. 여기에 지난 6일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해외 단체 관광을 일부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싱가포르행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관광객 수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200만에서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관광 수입은 180억에서 210억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16조 9천억에서 19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약 4%가 관광 산업인 싱가포르. 올해 관광객 숫자가 증가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경제 활성화를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감은 커집니다. During COVID times when there were no tourists allowed in,
a lot of the touristy places around Singapore were very empty. A lot of the shops were empty. Also, seeing a lot of tourists back is quite great, and I think it's helping to boost our local economy and our tourism. Okay, so previously during COVID time, we have no business because no foreigners coming here. The borders are open. We are feeling much more better, and then we feel happy that there's a lot of foreigners coming here, and a lot of people that like to enjoy our local satay. Many of them are also from Korea. 지난해부터 한국인 관광객 숫자도 늘면서 관광업계 한인 종사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관광 산업은 다시 재개가 되긴 했지만요. 환율 상승과 그다음에 국내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당초 업계가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률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찾고 그리고 겨울 방학 성수기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해외여행을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2019년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다만 급증하는 관광객을 얼마나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관광산업 회복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풍성한 연중 이벤트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 등에 투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관광업계도 정형화된 패키지 투어 대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개별 투어 상품을 늘리고 관광 가이드 육성과 교육 등 노력을 지속해 한국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경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올해 들어 4번째로 열렸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이 주도한 시위는 앞선 3차례 시위와 달리 전국 단위 파업을 동반하지 않아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미친 여파는 적었습니다. 다만 파리 외곽 오를리 공항에서는 관제사들이 기습 파업을 해서 항공편 절반가량이 취소되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8개 노조는 오는 16일 추가 파업과 5차 시위에 더해 다음 달 7일 모든 부문에서 파업을 벌여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주요 전차의 절반을 잃는 등 심각한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셀레스트 월랜더 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는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최근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러시아 주력 전차 재고의 절반이 전투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월랜더 차관보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래 러시아의 전차 손실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독일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일일이 지켜보면서 위험한 상황을 잡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폭행이나 방화 등의 범죄를 스스로 잡아내는 인공지능 CCTV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의 어깨를 세게 치자 놀란 행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남성은 그 뒤로 최소 5명의 어깨를 친 뒤 결국 CCTV 사각지대에서 한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에 앞서 사람들의 부딪히는 모습이 수차례 CCTV에 포착됐지만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해 제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CCTV 관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CCTV 관제 인력 1명이 담당하는 CCTV 수는 평균 958개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의 20배에 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딥러닝 기법을 적용해 폭행, 방화, 테러 등 다양한 범죄를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는 CCTV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CCTV 속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부딪힘과 동시에 빨간색으로 싸움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사람이 불을 붙이려 하자 방화라고 뜨고 들고 온 가방이나 기름통을 내려놓고 가자 유기라고 뜹니다. 이 밖에 단순히 배회하는 사람과 침입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이 쓰러지거나 사람이 많이 몰려 위험해지는 상황도 인식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 상황을 종류별로 수천 건씩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시켰습니다. 특히 방화의 경우는 불이 난 뒤의 상황을 인식했던 기존 기술과 달리 불 지르는 사람의 자세를 인식할 수 있게 해서 화재 초동 진압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CCTV 각각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 카메라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각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이 서버에 모이고 서버에서 이제 행동인식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박사과정생 2명이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국제기준 성능평가에서 정확도 94.66%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도 당장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위험하다고 판별한 장면에 대해서만 사람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관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돈사 16동 가운데 한 동이 일부 소실됐고 농장 안에 있던 돼지 15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화 언어, 수어가 한국어와 함께 대한민국 공식 언어로 지정된 지도 7년이 됐습니다. 수어의 전문성을 살려 배우로 또 앵커로 활약하는 청각 장애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 사무실에서 배우 지망생들의 연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대사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합니다. 청각장애인 배우 32살 김리후 씨가 역시 농인인 연습생들을 상대로 수어 연기 지도에 나선 겁니다. 너무 무섭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국내 농인 배우 1호로 영화 사랑은 백도 씨와 미드나잇 선 등에 출연한 김리후 씨. 예전엔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를 연기하곤 했지만 최근 들어 김 씨처럼 장애인이 직접 연기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지닌 이들에게 김 씨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영화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신들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사회가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말로 뉴스를 전하는 앵커 역시 청각장애인에게 더는 금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올해로 12년째 농인 앵커로 일하는 박민호 씨는 정부의 물가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꼭 필요한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알립니다. 다른 방송과 차이가 있다면 수어 앵커가 화면의 10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수어를 배우려고 일부러 뉴스 영상을 찾아보는 청인, 즉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의 청각장애인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44만여 명. 이들이 세상과 만나는 수단이 되는 수어가 한국어와 함께 대한민국 공식 언어가 된 지도 7년이 됐습니다. 세상과 수어로 소통한다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험 스마트팜의 승부를 걸고 있는 서울대 출신 청년 농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넓디 넓은 딸기 스마트팜에서 전동휠을 타고 바쁘게 오가는 34살 안혜성 씨.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이름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 다니다 귀농을 선택한 지 5년째입니다. 뭔가 제가 이제 새로운 걸 자꾸 해보고 싶은 좀 도전의식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 대세인 스마트팜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 사업성과 서울 접근성을 고려해서 경기도 포천에 농장을 지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 딱 해서 이렇게 따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이곳에서는 농작물 판매도 하면서 딸기 따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직접 체험해보고 따보고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요즘엔 미세먼지도 많은데 실내가 넓어가지고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딸기 체험은 주로 어린이나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많은데요. 이번 겨울에 3개월 동안 10,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러 썰매 등 시설과 공간도 혜성 씨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40%에서 50%는 체험,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이제 직판이라든지 어떤 이제 품질로 좀 승부를 하고 있고. 겨울철 딸기 농사가 끝나면 채소와 허브로 작물을 바꿔서 역시 판매와 체험 행사를 사실상 1년 내내 진행합니다.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지원, 판로 개척, 투자 유치, 기술 평가 등 각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튜버로도 활동하면서 요즘은 수직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혜성 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과학 영농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ESG 농업 경영은 그의 농업 철학이기도 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HCN 충북방송 유소라 기자입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뛰어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 정부가 지정한 3대 분야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 2개 분야 동시 지정에 도전한 지자체는 충북도가 유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신청 제출 기한을 20일 앞두고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도는 특화단지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패키지 등과 관련하여 SK 하이닉스, 넷팩스 등을 선도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 혁신 특화단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화단지 유치전에서 충북은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반도체 생산액 전국 2위, 2차 전지 생산액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는 데다 오창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지 지정 지역을 소부장 단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기반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 문제는 충북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전략 산업 등의 직접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느냐 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화단지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충북도. 다른 지자체도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정규선이 한국 선수 최초로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포환 던지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규선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16m 98을 던져 금메달을 따냈고 이수정은 16m 45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2m 14를 1차 시기에 넘고 공동 1위로 예선을 통과해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결선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안개가 자욱합니다. 특히 빨간색과 보라색 부분은 200m 앞도 안 보이는 곳인데요. 충청과 영남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종일 나쁨, 경북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그리고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밤부터 비나 눈이 옵니다. 강원 산간은 내일까지 최고 20cm,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0.8도, 영하 0.8도, 부산은 영상 6.6도고요. 낮에는 포근합니다. 서울과 춘천이 9도, 대전 10도, 부산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